안녕하세요. 코드나입니다. 네,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에 올리는 이번 주 재료매매 관심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은 제 블로그에도 올려져 있고, 나주다 어벤져스, 그러니까 나주다 카페, 나주다 어벤져스의 이 메뉴를 보면 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한 주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네이버 증권 메뉴 가서 이 시황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걸 한번 좀 봐야 여기 보면 이제 뉴스에 시황 전망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기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또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한 주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뉴스 하나 올려놨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는 대선 정책주입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이제 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두 후보 간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관련된 정책주로 시장에 관심이 몰릴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인맥주도 같이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책과 관련된 공약과 관련된 이런 정책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두 후보 간에 좀 공통 분모가 있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우선 주택 공급 관련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주택을 250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공약이 되어 있고,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집을 짓는다는 거,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건자재, 또 시멘트, 또 건설사 이런 관련 종목들은 뭐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좀 봐야 되겠다. 앞으로도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대선 전까지 꾸준히 우상향 할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섹터와 관련된 근데 이제 중장기로 가려면 또 재무 구조가 튼튼하거나 아니면 끼가 다분하거나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추려서 좀 길게 가져가 보는 것도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관련된 부분도 또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뭐 위즈코프 그리고 아이비김영 뭐 그런 종목들 그리고 원티드랩 뭐 이런 종목들 좀 추려가지고 계속 좀 추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정경제 뭐 이 부분도 좀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주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소수는 아이고 잘못됐다. 잠시만요. 네, 수정하고 다시 왔습니다. 네, 뉴스가 잘못 올라갔네요. 네, 요소수 관련해서 우선 화물트럭 운행 중단 이슈, 운행이 중단되면 물류 대란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물류 관련주들 계속해서 요소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이쪽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롯데정밀화학, KG케미칼 같은 요소수 생산하는 업체, 그리고 요소와 관련돼서 비료와 시멘트에도 지금 꽤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쪽 섹터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 검토를 11월 중순까지 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해화학이 비료하고 산업용 요소수가 겹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남해화학은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촉매제 관련주인 나노도 시총이 작아서 이 종목이 좀 튈 수도 있으니까 이 종목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호주에서 2만 리터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되면 또 요소수가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이 뉴스가 또 이 테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요소수는 계속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어유 상장이 11월 10일 날 상장을 하는데 이게 17조가 올렸습니다. 17조가 올렸고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은 네, 상장 예정된 이제 종목이에요. 디어유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팬 메신저 플랫폼 버블을 운영하는 운영사입니다. 이 버블은 향후에 메타버스와 NFT로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런 테마에 속한 시장에 관심이 몰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상이 뭐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네, 뭐 당일날 굉장히 큰 상승을 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봐야 되겠죠. 네, 봐야 될 것 같고, 디어유 최대 주주가 SM의 자회사 네, SM 스튜디오스이고, 그리고 JIP가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이 SM의 디어유 상장 이 뉴스를 보면 JIP는 900억대 지분 평가 이익이 기대된다 라는 네, 그런 뉴스가 있고, 여기 보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네, 투자회사인 어디 있니? 아까 봤는데 SM도 10만원에 육박하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나섰고, JIP도 올해 5월과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디어의 지분을 이제 취득을 하며 2대 주주에 올랐다. 그리고 지분 평가액이 900억대이다. 여기 보면 올해 2월 SBI 인베스트와 유니온 투자 파트너스 등과 일반 투자자들의 네, 자, 보통주 전환 가격이 5,000원에 불과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디어유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이제 탑픽은 SM이 되겠죠. SM, 그다음 JIP, 하이브, 네, 그다음에 YG, 뭐 이쪽 다 편차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은 동반 상승하는 네, 그런 경향이 커요. 네, 전반적으로 디어유 상장 관련해서는 네, SM이랑 JIP를 좀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를 봐야 되는데, 이런 상장과 관련해서는 네, 시총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시총이랑 현재 시총 대비 지분 가치가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서 대장주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 NFT 여기 보면 네, 연기금은 콘텐츠주를 담았다. 네, 연기금이 2.4조를 팔았는데 콘텐츠주는 담았다.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하이브, 아프리카TV, CJ ENM, 펄어비스 다 이제 뭐 게임, 네, 그리고 엔터, OTT 뭐 이런 쪽이에요. 네, 이런 쪽 메타버스와 굉장히 친밀한 네, 관련성이 좀 짙은 그런 종목들이다. 메타버스와 NFT가 뭐 일시적으로는 네, 조정이 올 수 있겠으나 뭐 점차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우상향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메타버스는 제가 밑에도 써놨지만 섹터가 한 4가지 5가지 뭐 정도 돼요. 첫 번째로는 네, 인프라, 그리고 디바이스, 그리고 그 안에 그 기능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또 그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뭐 NFT를 활용해서 뭐 거래도 할 수 있고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뭐 이런 정도의 섹터가 이제 메타버스의 현재까지의 주목받고 있는 섹터인데, 네, 그런 섹터에 포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수 있다. 그래서 옥석을 좀 가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리비안 상장이 11월 10일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 이상이 될 것 같대요. 근데 우리나라 리비안 이제 관련주들, 리비안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뭐 이전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을 지금은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트를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미리 잡기보다는 일단 일정이 다가왔으니까 이거를 미리 잡기보다는 일정 앞두고 돈이 들어오는 날 공략을 하면 되겠다. 굳이 지금 시점에서 미리 들어갈 필요 없고 네, 이게 뭐 재료매매 관점이라면 훨씬 더 먼저 이제 들어가야 됐을 텐데 이거를 공략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들어갈 필요 없다. 상장 전에 슈팅이 나오면 그날 들어가서 이제 공략을 하면 되겠다. 단타 관점으로. 왜냐면 일정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지금은 네, 일정 앞두고 뭐 반드시 오른다 이렇게 확답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들어오는 날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네, 이렇게 하라 게 아니라 네, 저는 뭐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자 치료제, 화이자 치료제 이게 뭐 의외로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하니까 네,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 네,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먹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가 화이자에서 나왔다. 코로나 관련해서 중증화 예방 효과가 머크는 50%인데 비해 화이자는 89%이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머크가 한 9%, 9.8% 마이너스 9.8% 하락을 보였고 화이자는 10% 넘게 상승을 했어요. 화이자 관련해서 관련주들 우리가 좀 추려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 큰 상승을 보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뉴스에 보면 화이자 임상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떴어요. 네, 임상이 좀 부실하고, 네, 임상과 관련된 효과가 좀, 뭐 조작? 아니면, 네, 뭐 이런 부분들, 좀 위법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뭐 주가를 보면 시장에서는 이 부분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경구용 치료제 효과에 더 가산점을 준 것 같습니다. 머크 관련주는 일단 악재니까 우리가 매매할 그런 대상에서는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이 화이자 관련주 외에는 다른 치료제 관련 바이오주들한테는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미 화이자에서 이런 좋은 약이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우리바이오 제일약품, 동아약품 기존의 이제 관련주 외에 화이자 치료제 성분을 뭐 생산 중이거나 화이자의 약물 성분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만약 있다면 그런 종목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명문제약, 서울제약, 일동제약 등이 인터넷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실체가 있는 건지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닝 시즌이니까 지난주에 뭐 에코프로, 심텍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매일 이제 장 끝나고 공시가 이제 주요 공시 뜨잖아요. 이제 컨센을 상회하는 종목들이 나오면 이 종목은 다음날 좀 크게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매일매일 챙겨서 관심 종목에 추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NFT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큰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신선한 섹터이고 그리고 성장과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에는 인프라,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컨텐츠 그리고 플랫폼 영역으로 이제 현재는 나눠져 있어요.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라고 하면 각 종목별로 직접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데, 또 그러려면 이제 종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실적, 그 종목의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면 ETF 같이 이런 관련된 업체가 포함된 상품을 간접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번 주에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주 국민의힘 대선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수락연설 할 때 그 후보가 던지는 메시지 이런 쪽에 이제 집중해서 종배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자. 이 부분은 이제 3월달에 대선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날은 이제 장 끝나고 발표를 할 거니까 그날 종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히려 이제 그 대통령이 되는 분의 메시지를 좀 보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메시지니까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된다. 굳이 홀짝 배팅에 이런저런 이유 돼가면서 매매에 대한 전략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초보분들에게 오히려 큰 독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 한 주도 성투하시고 큰 수익으로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